반도체 얘기를 묶어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네. 반도체 날벼락인데요. 네. 두 번째 소식 그럼 간단하게 일단 묶어서 한번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알리바바 뉴스로 한번, 바로 넘어갈까요? 예, 말씀 예. 좀 해주시죠. 네, 알리바바 뉴스입니다. 알리바바에서 지금 새로운 인공지능 칩이 개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핫 이슈였습니다. 뭐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졌고요. 뭐 이 주변에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알리바바의 AI 칩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서 제작이 되어 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힘을 키운다라는 소식 속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을 한마디로 하면 반도체 날벼락인데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날벼락인데 이것도 날벼락이에요. 네. 이게 지금 국제 뉴스지만 우리에게 영향이 많습니다. 그 최근에 반도체 시장은 사실은 이제 AI가 리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칩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호황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엔비디아가 네. 칩을 설계합니다. 설계하고요. 만드는 건 TSMC가 만듭니다. 네. 대만 업체가 대만 만들고요. 반도체 업체가. 그리고 거기 안에 주요한 칩이 SK 하이닉스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회사가 사실은 삼각 동맹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요 삼각 동맹이 사실상 독점이에요. 국제적으로 독점입니다. 네. 이게 AI 시대를 리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독점 질서에 사실은 주가라든지 자본이 현재까지는 세팅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엔비디아를 위시한 수많은 반도체 회사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으로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들도 몰려 있고요. 돈과 질서와 이런 게 다 이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공고한 독점 체제에 지금 균열을 내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 그것도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중국에서. 그러니까요. 알리바바가 야, 내가 언제까지 니네들한테 주문을 내고 받아만 쓰는 사람인 것 같아? 나 개발했어. 힘 있어. 자체적으로 라는 걸 할 거야. 보여줬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AI 칩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테스트까지 순항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허. 나온 거죠. 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물론 지금 이 분석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분석과 이 중국 쪽에서 나오는 분석이 조금 다릅니다만 중국이 약간 좀 허장성세가 있다고 보고 중국 쪽에서 나오는 분석은 이미 미국이 이 판매하고 있는 칩과 어떤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내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실제는 한 80%까지는 왔다라는 거예요. 어. 엔비디아 칩의 80%까지는 온 걸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중론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고요. 네. 네. 지금 이틀째 미국이 증시가 지금 현재 맥을 못 추고 그렇죠. 어허. 다 하락했더라고요. 풍낙엽처럼 우수수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보도가 왜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요. 만약에 일단 알리바바가 개발한 칩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낸다라고 하면 네. 알리바바가 일단은 앞으로 엔비디아 이쪽으로 주문을 안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리바바도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입니다. TSMC의 주요 고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라든지 우리 쪽 동맹 쪽에 큰 손이 하나 탈락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러네요. 그 칩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 칩은 알리바바만 쓸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중국에 관해서 모든 업체들, IT, 로봇 관련한 업체들이 이제 다 쓰겠죠. 알리바바 칩을 쓰겠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네. 심지어는 미국 칩이 비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비싼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동안은 어거지로 너희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서 그걸 썼는데 우리는 이제 중저가 칩, 새로운 아이디는 새로운 AI 시스템 정도까지는 좀 중저가 칩을 쓸 거라고 하는 제3세계 국가도 이제는 새롭게 주문을 중국에 낼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이게 미치는 영향이 일파만파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과 함께 글로벌리하게 앞으로 이 삼각 동맹 속에서 고부가가치의 이 매출을 냈던 시장이 크게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네. 지금 어떤 게 반도체 관련해서 새로운 국제 시장의 질서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때 트럼프 때의 그
중국에 대한 제재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장비 제재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동안도 사실은 최고 품질의 고품 고대역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이 안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스스로 내가 만들었지 하는 순간 되면 이제 네. 뭐예요? 그동안 수출 통제가 의미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국제 지정 가격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그래서 최고품격 고대형 메모리는 수출이 안 됐지만 중저가에 대해서는 뭐 우회 수출로도 있고 해서 네. 어느 정도 수출이 됐다라고 보고 네. 거기 안에 삼성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실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또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어요. 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 가서 네. 이런 제재 의미 없다. 우리가 안 만든다고 중국이 못 만들겠느냐. 오히려 제재하는 순간 중국은 그동안 우리한테 여기서 말하는 건 미국이죠. 서방 세계로부터 반도체를 돈 주고 사서 썼는데 우리가 네. 끊는다고 하는 순간 중국이 앉아서 죽겠느냐. 서서 주거나 앉아 주거나 중국이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모험 투자, 모험 연구에 나서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면 성공률이 5%밖에 안 되면 돈을 안 쓰고 차라리 50만 원, 100만 원 되고 미국 걸 사서 썼는데 네. 안 준다면 1%의 확률을 갖고도 100만 원을 쓴다. 이게 예. 모험 투자거든요. 이걸 예. 하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은 확률이 없는 연구는 안 했는데 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 높은 연구부터 성공 확률이 낮은 연구까지 그냥 하게 된다. 그럼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결국 끝에 가서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개발 안 할 아이들이 개발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시장을 완전히 잃는다. 그렇지. 그동안에 개척한 판로가 있는데 그걸 그렇죠. 닫아버리면은 걔네들이 그냥 손가락 쪽쪽 빨다가 죽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차라리 우리가 물건을 팔면 돈도 되고 그렇지. 우리 물건을 쓰게 만드는 게 종속되는 건데 그렇지. 왜 자체 개발하도록 계속 사지로 모으느냐? 그렇죠. 라는 게 젠슨 황의 설득인데 그 설득의 반만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4월에 알았으니까 그러면 중저가 H20이라는 칩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수출해.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해줬어요. 네. 대신에 그 수출해가지고 15% 수익 난 거는 다시 미국 정부한테 토해. 하하. 이런 조건을 달고 겨우 수출을 허가를 맡았어요. 젠슨 네. 황이. 네. 예. 그런데 그 수출 통제를 풀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그 수출 통제에 따른 중국 매출이 얼마나 늘었을까를 봤는데 어떻게 됐느냐 뚜껑 열어봤더니 매출이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이유는 뭐냐? 중국이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아. 중국 정부의 명분은 이거예요. 야, 니네는 왜 우리 거 안 쓰냐? 네. 근데 니네 뭐라고 그랬어? 중국산 어떤 기계나 이런 거에 스파이 칩이 심어져 있어서 못 믿는다며. 네. 그래서 중국을 적국이라고 해서 중국산 물건 안 받는다며. 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 니네들이 파는 칩에 어떤 스파이 칩이 있는지 모르잖아. 와. 소위 말하는 정보를 빼나가는 백도어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 안 받아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젠슨 황이 힘들게 트럼프를 설득해서 만든 H20 칩을 안 쓰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야, 그건 마저 안 쓰겠다. 예, 근데 네. 잘 들어보시죠. 그게 정말 갈급했으면 그런 핑계를 과연 중국이 댔을까? 시장은 그때서부터 조금 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쎄하네요, 예. 정말. 그건 무슨 뜻이었냐면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길래? 그거 없어도 되라는 어. 어쩌면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 네. 그때서부터 조금 느낌이 쎄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안 받아 이런 거거든요. 예. 명분은 스파이 전쟁으로 보면서. 예. 그런데 지금 알리바바의 칩 발표 뭡니까? 아, 이게 중국 정부의 믿는 구석이었구나. 그 정도 사양은 이제 없어도 돼라는 중국의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그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준다는 칩도 안 받아라고 한 거고 드디어 급기야 이제 알리바바가 우리 AI 칩을 만들었다고 선언하기 이런 거 아이고, 아니냐. 세상에. 결국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그러니까요.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래도 AI를 굴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어라는 선언을 한 게 아니냐.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으니까 중국이 오히려 뚫고 나가는 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뭐 AI 칩을 알리바바에서 만들었다는 거는 엔비디아만 긴장할 게 아니라 우리 기업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방금도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정확한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는 고대형 메모리를 이제 수출하려고 했던 독점 체제 중에서 네. 중국 시장을 떼어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아이고야. 그런 불안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삼성은 고대역은 SK가 독점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방금 말씀드린 H20이라든지 네. 중저가 메모리가 필요할 때 삼성에게 손을 내밀겠거나 삼성이 이제 매출이 그쪽은 좀 생기겠구나 중국향 관련해서 했는데 중국이 우리 개발했는데 아하. 이렇게 된다면 중국향 매출이 앞으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AI 시대 관련해서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 중국의 발표가 반도체의 지각 변경과 세계 자본시장의 지각 변경 이게 지금 미치는 영향이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요. 주가가 좋다 합니다. 역대 최고치는 맞습니다만 거기도 좋은 것만 좋아요. 쉽게 말하면 M7이라고 해서 AI 최첨단 네. 여기만 좋아요. 여기가 시총이 지금 16억 달러인데 여기 M7이요. 네. 이게 전 유럽 시총보다 더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다 좋다는 게 아니고 여기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그게 미국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균열이 가는 우와. 거죠. 이제 니네 없어도 우리 AI 만들 수 있어. 니네 없어도 우리 칩 괜찮아. 이런 선언이 된다면 앞으로 중국이 발표할 AI, 중국이 발표할 로봇, 중국이 발표할 무기가 그러네. 이제는 미국 통제를 점점 벗어날 수 있다는. 야, 그 중국을 키워주는 꼴이 됐네. 중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격이네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포털을 길들여 보겠다면서 3대 스포츠 신문, 그 당시에 이제 일간 스포츠,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당시에 스포츠 신문 3대 네. 빅3가 있었는데 이들이 포털에다가 기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큰일 났겠다. 소비자들이 자기들 뉴스 보러 우리 닷컴으로 오지 않겠는가? 네. 스포츠 서울, 뭐 일간 스포츠, 스포츠 조선 네. 그 사이트로 오지 않겠는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그 3대 스포츠 신문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신생 스포츠 연예 인터넷 신문이 아. 들어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3대 스포츠 신문은 그야말로 몰라 그랬고. 예. 죄송합니다. 정확한 팩트는 그 네이버 다음 여기서 독점 여기서 이제 공급을 했던 스포츠 신문 3대 스포츠 신문이 파란이라고 KT가 만든 파란이라는 그 파란 사이트, 네. 포털에만 네. 공급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끄는 게 아니라 네. 파란에서만 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네이버 다음 3대 스포츠 신문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신생 스포츠 연예 신문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3대 스포츠 신문만 뻘쭘해졌고 결국 나중엔 파란이 없어졌어요. 네. 예, 그런 일이 뭐든지 벌어졌습니다. 대체하는 건 다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대단히 자기를 지키는 게 미국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크게 착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적당히 줬어야 되는데. 안 주면 중국은 이제 손가락만 쪽쪽 빨게 될 네.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의 이 반도체 AI 칩 개발 소식에 이어서 네. 화웨이도 나도 개발했지롱 화웨이? 하면서 오. 또 다른 칩을 공개했고요. 아이고야. 또 메타엑스도 우리는 심지어 미국의 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네. 블랙웰에 가까운 성능으로 개발했다라는 칩을 계속 공개하기에 이르렀고요. 지금 이 업체들의 중국 내에서의 주가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연초 대비 현재 네. 120% 이상 올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정부는 또 다른 지침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공공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는 무조건 50% 이상 중국 칩을 써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기네들도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네 칩이 애국 소비를 해야 된다고 쳐도 그게 만약에 정말 성능이 나쁘면 그 돈 들여서 그거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까지 망가뜨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근데 자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산 칩을 늘려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이 단계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중국 반도체, 전자 이쪽 관련한 주가가 100% 이상씩 현재 오르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업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쪽 미국 업체에서의 증권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마는 향후 3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확실히 미국이 지는 태양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쫓아오고 지금 힘들어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랑 함께 힘을 모아서 네. 어떻게 하면 더 패권을 유지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오히려 우리한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VU 자격을 없앤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안팎으로 피곤한 상황으로. 지금 거의 뭐 새우등에 뭐 샌드위치에 장난이 아닌데 새로운 또 전략을 그렇습니다. 좀 짜야 되겠다라는 우리 기업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저 박시동 소장님 그러면은 미국 국채 투자 이거 좀 신중해야 할까요? 미국 국채 투자요? 예. 그 오늘 미국이 준비된 망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준비된 주제는 아닌데 예. 오늘 기준으로 가장 핫한 주제를 현재 피디님이 건드려 주셨어요. 아 역시 뭐냐면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송병민 와. 선생 아니겠습니까? 역시 송장. 송장. 아니, 제가 핫하다는 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뭐냐면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 늘 저희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핫한 주제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못 내려 이렇게 싸우다가 네. 어쨌거나 최근에는 그래 뭐 밀리긴 밀리겠지. 그래서 다음 달에 네. 이번 달이 전에 9월이 됐으니까 네. 이제 미국이 1회 금리 인하 정도 하겠지. 요 정도까지는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요. 지금 당장 금리 내리는 거잖아요. 기준금리. 그럼 네. 이 금리랑 가장 밀접하게 뭐랄까 싱크로율을 맞추는 건 단기 금리입니다. 지금 우리도 한국은행이 금리 내려 그러면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반영되는 금리 같은 게 조정되니까 네. 단기 금리는 바로 기준금리랑 밀접하게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내려갑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장기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오늘 최근 가장 큰 뉴스가 그거예요.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 금리가 폭등, 발작하고 있다는 게 현재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게요? 뭐냐면 지금 어거지로 힘으로 꺾어서 단기 금리는 내린다 하더라도 네. 중장기 경제 상황이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 야, 진짜 트럼프가 팔 꺾고 막 협박해가지고 금리 내리면 진짜 인플레 안 생길까? 관세 전쟁 이거 인플레 안 생길까? 미국 지금 뭐 중국이 저러고 있는데 괜찮을까? 재정 적자 9월 달이면 이제 조만간에 다시 미국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내년 회계 연도를 앞두고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협상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셧다운입니다. 문 닫아버려요. 협상 일자를 넘기면 문을 닫아요. 그럼 이거 셧다운 안 될까? 별의 별 중장기 걱정이 지금 미국 시장을 누르고 있고 네. 시장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단계로 오히려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 10년, 20년, 30년 장기 채권을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장기적으로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야 미국이 장기 채권을 들고 있게 되는데 저 오히려 장기 비전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장기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죠. 그렇죠. 채권이 인기가 없이 값이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반비례해서.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이 현재 지금 5%까지 육박하고 있고 오.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에 따라서 독일, 또 프랑스는 정치가 좀 불안하거든요. 네. 프랑스, 유럽까지 현재 장기채 채권 발작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방금 PD님이 주목한 이 일련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상 안 보여?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동맹으로부터 만약에 이탈되면 이거 미국이 지금 원하는 정책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흔들림, 네. 이런 게 지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채권 시장의 발작을 현재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네. 그 어떤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미국이 된다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죠. 네. 과거에 그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 동맹국들 챙기고 네. 뭐 또 지원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그 높이기 위한 거라고요. 단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을 마치 그 빚쟁이 취급하고 말이죠. 예. 그 아무튼 빚을 이제 갚아야 될 처지에 놓인 채무자로 여기고 말이죠.